의사한테 만나서 나 여기 구순염 있다. 그랬더니 보더니 알았어 해가지고 약 처방전 써줬는데 그게 얘네가 380불을 처방했어요. 한국 돈으로 56만 원입니다. 그래서 웃긴 말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외국인이 미국에 오면 이미그레이션, 미국인이 해외 가면 메디컬 투어리즘, 즉 의료 관광이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알려주는 실리콘밸리 누나입니다. 오늘 주식도 더 박살이 나고 꿀꿀한데 또 더 짜증나는 일이 나와서 그것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이 최악이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의료보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HMO와 PPO가 나눠집니다. HMO는 주치의를 만나야만 전문의를 만날 수 있고요. PPO는 자신이 원하면 주치의를 거치지 않고 전문의를 막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즉 HMO는 눈이 아파도 가정의학과부터 들려야 되고요. PPO는 눈이 아프다 그러면 환자가 그냥 안과를 막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비싸겠어요? 네, 맞습니다. PPO가 훨씬 더 비싸지요. HMO, PPO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HMO, PPO에서도 거기 안에서 무슨 운동대회도 아닌데 금은, 동, 플래티넘으로 나눠집니다. 각각의 PPO, HMO에서 금은, 동, 플래티넘으로 나눠지니까 종류가 이제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실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실버면 실버 하나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실버 안에서도 또 달라집니다. 뭐 실버 20, 72냐 뭐 이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예전에 한국의 아파트 이름이 순영어로 바뀌고 굉장히 복잡해졌을 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었죠.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지금 의료보험 제도 잠깐만 들려드렸잖아요. HMO, PPO로 나눠지고 거기서 금은동, 플래티넘으로 나눠지고 또 그 안에서도 나눠지는 겁니다.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의료비 산정도 정말 노바디 노우즈입니다. 내가 무슨 수술을 했는데 얼마가 나올지 모른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의료보험 종류를 초간단으로 말씀드렸고요. 미국에서는 병원은 기본적으로 예약제입니다. 그런데 예약을 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응급실 ER이 있고요. 그 다음엔 Urgent Care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기가 어디가 아프다고 했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예약을 하면 뭐 짧게는 일주일, 뭐 길게는 한 달도 걸립니다. 제가 허리 너무 아팠을 때 전문의 예약하는데도 거의 3주를 기다렸어요. 안과도 한 2주 정도 기다렸었고 상황과 선생님마다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픈데 갑자기 너무 아픈 경우는 ER을 가는데 ER을 가면 의료비 폭탄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이 얼전케어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내과, 가정의학과를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을 예전에 하나 만들었는데 참조해 보세요. 제가 들었던 의료보험 플랜은요, PPO였고 실버였어요. 그래서 2024년에 2,670불을 매달 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396만 원. 네. 그런데 2025년부터는 3,000불을 내라고 그래서 그게 하나로 440만 원이에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부담이 돼서 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저렴한 보험으로 바꿨습니다. PPO가 아닌 HMO, 가정의학과를 들려서만 전문의를 볼 수 있는 보험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31일 날 입술에 구순염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보험이 조금이라도 좋을 때 가야겠다. 그래서 얼전케어를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왔었던 것을 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실리콘밸리 누나는 부자냐? 그거 아니고요. 이제 나이도 있고 또 주변에서 HMO였다가 전문의 만나지 못하고 병 걸려서 죽었던 사람들을 개인적으로도 알고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도 있어서 제가 HMO를 들지 않고 PPO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자영업자라서 저희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미국에서 연방 공무원, 경찰관, 군인 그리고 아니면 빅테크 같은 대기업들은 의료보험이 좋습니다. 자영업자라든지 뭐 작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제 부담이 되게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의료비 보험이. 제 친구도 60살에 은퇴한다고 그랬거든요. 회사를 그만둘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통화를 했어요. 왜냐면 걔가 회사를 정말 다니기 싫어했거든요. 미국인데
너 올해 그만둔다면서 왜 안 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인공관절 수술했는데 이것 때문에 65세까지 채워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사 없으면 이거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닥터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의료비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5년 더 일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비는 정말 미국이 정말 끔찍한 것 같아요. 의료비 때문에 일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대기업인데 알바라도 그 시간을 채우면 의료 혜택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다닌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70대 할아버지도 제가 봤습니다. AT&T에서 근무하는데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료보험 커버를 받기 위해서. 미국 의료보험이 짜증나는 게 아주 크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친 의료비. 그렇죠. 정말 뭐 수술 하나 해도 뭐 엄청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얼마를 내야 되는지 모른다. 이게 진짜 제일 미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자기가 수술을 했을 때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니 어떻게 그러냐고요? 아까 전에 그랬죠. 의료보험 체계가 다 다르죠. 나는 실버의 PPO였고요. 어떤 사람은 HMO의 뭐 브론즈이다. 각각 환자마다 가지고 있는 보험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를 부담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마다 또한 보험사에다 청구하는 금액이 다르다고 합니다. 똑같은 암 수술을 했는데 청구 금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청구하는 거. 이것도 진짜 황당하죠.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났을 때 자신이 얼마를 내야 되는지를 모른다. 의료비 깜깜이.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이게 얼마인지 알고 사야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환자가 그냥 나 캐시로 낼게 보험 청구 안 하고, 이거는 뭐 상황마다 틀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왜 병원이 그걸 받아들이냐면 병원에서는 보험사에다 청구를 하지 않아도 돼요. 보험사랑 막 서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뭐 이거는 이래서 되고 이래서 되는데 환자가 나 올캐시로 그냥 낼게, 현찰로 일시불로 지불할 수도 있지만 분할 납부로도 내가 직접 그냥 보험사 청구하지 않고 내가 내겠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 번째, 청구서가 한꺼번에 오지 않는다. 이게 진짜 열받아요.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시술을 받았는데 뭐 2달, 석 달, 6달까지도 걸쳐서 날아오는 거예요. 청구서가 하나하나씩. 진짜 다 낸 줄 알았는데 또 하나 날아오는 거예요. 피 뽑은 거 하나 날아오고, 간호사 처치비 하나 날아오고, 뭐 주사비, 이렇게 항목별로 날아와서 정말 이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제가 배가 너무 아파서 초음파를 한번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개인 부담금을 초음파 찍을 때 냈었고요. 한 2달인가 석 달 뒤에 하나 날아왔습니다. 초음파 판독비. 그러니까 보험사가 돈을 냈는데 보험사가 다 지불하지 않고 일부는 네가 지불해라라고 온 거예요. 초음파 판독비로 제가 120불을 냈습니다. 그것도 석 달 지나서. 석 달 지나서 왔기 때문에 내가 초음파 찍은 것도 다 잊어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날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오늘 열받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1월 30일 날 얼전케어를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구강염 때문에 약을 좀 미리 타놔야겠다 싶어서 갔다 왔는데 그게 11월 31일이었어요. 그런데 3월 20일 날 집으로 메일을 왔는데 이렇게 뜯어보고 봤더니 제가 갔다 왔던 얼전케어에서 청구 내역서가 온 거예요. 저는 그걸 청구 내역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진료비 상세 내역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12월 31일에 갔다 왔는데 그 3월 말에 주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영상을 찍으려고 자세히 봤더니 청구서인 거예요. 청구서. 50불 내라고, 개인 부담금을 내라고 당일날 제가 돈을 냈거든요. 미국 병원은 한 달에 2,600불 내더라도 병원을 공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개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의료보험 그 플랜에 따라서. 저는 50불을 냈던 거예요. 아니 50불을 그날 냈는데 50불을 내라고 온 거예요. 그것도 거의 넉 달이 되어서 화가 나잖아요. 보내려면 일찍 보내든지. 거의 잊을 만한 판국에. 왜 열받았냐면 그걸 보낸 게 처음 보낸 거예요. 처음으로. 그리고 그 뒤에다 붙였습니다. 50불 내지 않으면 14일 내에 법적 조치를 하겠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또 너가 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할 때는 청구를 여러 번 해서 2번 이상이 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냈다. 그럼 당연히 그런 거 날아올 수 있죠. 그런데
처음으로 청구하고서는 법적 조치 취하겠다. 그것도 넉 달 뒤에 왔고. 그리고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이 병원이 내가 굉장히 상술적인 거 알았거든요. 이 병원에서는 내가 개인 부담금을 돈을 내겠다고 했을 때 됐대요. 돈을 내지 말래요. 아, 내가 느낌이 안 좋았어. 쎄했어. 안 좋은 게 아니라. 왜냐면 보통은 다 요구하는 코페이를 요구를 하질 않더라고요. 그 내가 아니다. 나 코페이 있다. 개인 부담금 50불 낸다. 그랬더니 의사랑 돈 받는 직원이 뭐라고 막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 그럼 네. 그러면서 의사가 있을 때 돈을 냈어요. 그날 지갑을 안 가지고 갔어서 현찰이 10불 있었고,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내가 그 송금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10불은 현찰로 내고 40불은 송금을 했던 거예요. 그날 지갑이 있었으면 카드로 냈을 텐데 정말 다행이죠. 내가 만약 50불 있었으면 그냥 현금으로 다 내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현금으로 냈으면 이제 증명도 안 되잖아요. 뭐 영수증은 받았겠지만 그 영수증 4개월이나 제가 갖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열받아가지고 병원에다가 연락했어요. 내가 12월 31일 날 병원 갔는데 그날 돈 댔는데 왜 이게 날아오며 왜 하냐 그랬더니 그럼 너 증명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행 송금 내역서는 있는데 거기 40불이고 내가 현찰은 10불 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내가 10불 내는 거 증명을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뭐 알았다고 일단 송금 내역서 보내라고 그래서 송금 내역서 보내서 해결했습니다. 미국 병원들 중에서 너무 상술이 심한 병원들도 좀 있어요. 막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사기다 사기. 아, 그리고 얼마 찰지한지 아십니까? 그날 의사 만나가지고 구순염 있다 해가지고 병원이 찰지한 게 380불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사한테 만나서 나 여기 구순염 있다. 그랬더니 보더니 알았어 해가지고 약 처방전 써줬는데 그게 얘네가 380불을 처방했어요. 한국 돈으로 56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50불을 냈죠. 74,000원을 내가 지불한 겁니다. 미국 사는 거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기 전쟁입니다. 의료비. 그래서 웃긴 말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외국인이 미국에 오면 이미그레이션, 미국인이 해외 가면 메디컬 투어리즘, 즉 의료 관광이라는 뜻입니다. 의료 보험이 있어도요, 미국인들도 멕시코, 싱가포르, 그 다음에 콜롬비아도 간다고 들었어요. 아직은 한국은 의료 관광으로는 많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언어와 마케팅의 문제로 많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료 관광은 한국에서는 노려볼 만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국도 가고, 터키는 모발 하러도 가요. 저희 옆집 사무실 남자 모발 수술하러 터키 갔다 왔습니다. 간 거는 아는데 돌아와서는 얼굴 못 봤어.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터키 간다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걸으면서 한번 미국에서 사는 판삼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실리콘밸리 누나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